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EU 베트남 FTA 서명 세계가 주목하는 베트남 사실상 모든 관세 철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주제는 EU 베트남 FTA 서명 세계가 주목하는 베트남 사실상 모든 관세 철폐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EU 베트남 FTA 서명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는데 EU하고 베트남 FTA 체결 현황입니다. 이것이 30일 날 서명이 됐어요. 30일 날 서명이 됐고 그 양어 품목에 대해서 지금 다 나와 있죠. 이것은 그 자료로 한번 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베트남과 유럽연합의 FTA의 의의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중국의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EU하고 베트남 FTA 플랜을 한번 보겠습니다. EU하고 베트남. EU는 시행 초기 품목의 71%의 관세를 폐지한다고 그러고요. 7년 후 모든 나머지 관세도 폐지. 그리고 혜택 보는 분야는 전기, 기계, 항공 등 하이테크 산업 부분입니다. 베트남은 시행 초기에는 65% 품목의 관세를 폐지하고 나머지 관세도 10년 내에 폐지한다고 합니다. 혜택 보는 분야는 섬유 및 의류, 농산물 쪽에 혜택을 본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면 베트남의 플랜은 보면 올해 말 내지 내년 초까지 FTA批准 동의안 처리,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EU 집행위에서 올해 말까지 승인 절차 마무리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FTA가 다 끝나겠죠. 그러면 FTA가 딱 개정되면 한 7년에서 10년 사이에 모든 관세가 양쪽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상되는 베트남의 성장이 있습니다. 2020년 대비 EU 수출이 20% 증가, EU 수출에 대해서 20%가 증가한다고 그러고요. 올해 대비 그러겠죠. 그리고 2019년부터 2013년까지 GDP 성장률은 2.18%에서 3.25%까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게 매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싱가폴 다음으로 큰 EU의 무역 파트너가 될 겁니다. 지금은 EU하고 FTA가 맺어진 나라가 지금 현재는 싱가폴,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런데 베트남이 그런 위치가 되니까 EU하고 무역 파트너로 굉장히 큰 무역 파트너,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가 될 것이고요. 2018년 교역액은 500억 유로가 됐는데 약 65조 8,110억 원. 그리고 FTA를 통해서 그러면 베트남이 뭐가 얻어질까요? 얻어지는 것? EU에 눈을 맞추기 위해서 품질 개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품질의 물건이 EU에게 물건이 나가겠죠. 지금은 그 제품의 질이 좀 낮아요. 그런데 EU의 그 스펙에 맞추려면 포장부터 시작해서 겉 모양, 그리고 그 그래픽 같은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EU의 기준에 맞춰서 물건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미중 무역 문쟁과 중국의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중국을 대체하는 기업의 좋은 장소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면 중국의 엑소더스를 가속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FTA가 발효되면 베트남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 역시 유럽 시장 수출 혜택을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직접 그 유럽으로 수출이 가능하고 거기에 무관세 혜택까지 가기 때문에 뭐 관세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에서 물건 들어올 때 특히 스위스에서 물건이 들어온다 A를 한다면 스위스 시기가 우리나라 물건이 들어와요. 그러면 스위스 시기가 물건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그게 무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굳이 스위스 시기가 들어오면 오히려 관세가 붙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서 물건 들어오고 싶어요? 스위스에서 직접 물건이 들어오고 싶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이 이어지고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대체할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관계자들은 손살을 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견제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더 손살을 치고 있는 게 있어요. 베트남과 중국은 규모부터 차이가 있고 주력 상품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 물론 지금은 앞서가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베트남의 인구는 지금 한 1억 좀 안 되거든요. 8천 몇백만? 그 정도 되고, 중국의 인구는 벌써 13억 정도 되니까 벌써 중국을 대체한다라는 것은 뭐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지만, 지금 베트남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대체제가 되고,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아3육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중국 물품이 뭐 원산지 물갈이 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은 베트남을 크게 키워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와 세계 경제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성장을 이어나가는 포스트 차이나가 아니라 자체적인 베트남 모델이 되겠다.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와 세계 경제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이라는 겁니다. 중국하고 다르다라고 지금 걔네들이 지금 까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EU 베트남 FTA가 몰고 올 효과를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트남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에게도 유럽 시장 수출 효과를 같이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가죠. 지금 삼성, LG도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갔을 거예요. LG 그런 기업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기업들에게도 EU로 향하는 우회 통로. 그래서 엑소더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섬유 및 의류, 농수산물, 전자부품 등에서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분야는 중국의 수출 분야하고 겹치죠. 겹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넘어오겠죠. 그리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미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무슨 발표했는데 아직 전쟁 안 끝났다, 그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베트남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 기업들 가운데 중국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다. 섬유 및 의류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 파트너를 물색하거나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이 좋은 것을? 중국 업체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답니다.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김성희 관세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을 기점으로 유럽 시장을 많이 진출하고 있어 이번 FTA 발효로 우리 기업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 이렇게 말했고요. 체결은 되었지만 발효는 올해 말 내년 초로 예상된다. 발효 전에 사전 법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 나온 것이 없어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베트남은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 돈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GDP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TA는 여기에다가 불을 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엑소더스는 점점 가중화될 것이고, 특히 중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 더 많이 빠져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트남으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계속 진행돼 가고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제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거, 생산기지는 어디로 옮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중국하고 가깝든지 아니면 미국하고 가깝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둘 중에서 지금 베트남이 EU까지도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EU로 갈 거죠.
또 멕시코도 많이 갈 건데, 멕시코는 지금 현재 대미 수출이 지금 현재 상태로 중국을 뛰어넘었어요. 중국을 뛰어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멕시코에도 많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멕시코의 그 보더를 장벽을 쳤냐라고 하면 그 남미에서 올라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